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지훈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또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환율적인 부분은 좀 많이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실제로 아시아 통화라든지 미 달러 인덱스가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부분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정책에 대해서 보류하겠다 이 부분이었는데, 앞전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수에서 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호재로서도 작용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완화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나타난 걸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의 하락과 더불어서 국내에서 시총 상위 IT와 자동차 같은 경기 관련 대표주들이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는 결국 강하게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미 S&P 지수와 거의 동조화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이슈는 이제 단발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되고,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의 흐름, 이 부분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을 결국 피해갈 수 없다가 들었다. 어저께 시장부터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에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박스권 상단에 나왔던 자리대가 2155포인트였습니다. 그 라인대를 세한 돌파해서 1.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거래대금은 12조 6천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볼 때는 앞전에도 이제 어저께도 설명해 드렸지만 거래대금이 18조까지 증가를 하는 흐름이 있었고 15조에서 16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상승을 더 위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대금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그 부분은 좀 모자랐다 정도로 보셔야 되고, 외국인들이 1,500억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어진 반면에 기관에서가 1,150억이 들어왔는데, 기관의 매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유입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1.6% 상승한 286포인트로 마감되었었고,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5천 계약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베이시스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나타냈다는데, 장 마감 무렵에는 그 부분을 거의 다 덜어냈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번 6월 만기 이후로 선물 쪽에서 최대 매수가 약 2만 계약 정도가 되게 되면 비중을 떨어내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전처럼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사갖고 움직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선물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보통 2만 계약 내외 정도에서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 순매수는 15,500계약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에서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승은 소폭 축소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종가상으로는 고가를 만들었다 된 거고, 거래대금 역시 11조 6천억 정도로 거래대금은 여전히 10조에서 12조 사이에서 움직인다 됩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거래소와는 달리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에서는 매도가 소폭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해외 증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이 근래 들어서 꾸준히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뭐 경기 부양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한다, 저런 얘기도 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제 유동성을 추가로 확대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확대한다 되니까 결국 시중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이 부동산 관련주의 강세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중국 증시도 0.3% 상승하긴 했지만 하락 종목수가 많은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단오절 휴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하락을 2에서 2.7% 정도로 나스닥이건 다우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유럽 증시가 먼저 2에서 3%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하락이 나왔던 부분 중에서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IMF에서 경기 전망을 이제 2달 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하향을 했다라는 부분이 결국 시장에서 경기 회복이 빠르게 전개될 경우는 V자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후퇴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주식시장은 V자로 반등을 했는데, 실물 경기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의 회복이
더디다란 부분에서 괴리가 발생한 부분에 따른 차익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뭐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한다 이런 부분은 뭐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밸류 부담과 차익 실현 욕구가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 업종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제 원유 서비스, 유가 관련해서도 하락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원유 서비스라든지 관광, 금융, 대부분의 경기 관련 그리고 언택트까지도 전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나마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쪽이 하락이 소폭 작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7.8% 올라가서 33.84로 마감이 되었고요. 유가 역시도 앞전에 고가가 41.7불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역시 유가 역시도 하락을 나타내면서 38불까지 떨어진 모습이었고 반면에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0.36%로 하락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전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결국 전일 국내 증시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추가적으로 하락만 나타내준다면 어느 정도 미증시하고는 맞춰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이 나타났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모양상으로는 쌍바다 비슷하게 단기적으로 만드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역시도 어저께 1,200원을 깨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환율에서 올라가면서 1,206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독일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독일 증시라든지 이제 유럽 증시 그리고 국내 코스피 또 미국의 S&P 다우 지수 다 동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독일도 엄청나게 크게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약 50%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상승했었고 이때 상승할 때가 상승 날짜가 약 54거래일 동안 상승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승과 중간에 조정 상승 다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여튼 뭐 54거래일 동안에 상승했으니까 굉장히 강한 상승을 했었다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가 강하게 상승할 때가 약 17거래일 동안에서 약 24%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상승 역시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고가 대비해서 약 8% 정도의 급락이 한번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하면서 실제로 이제 수요일 날이 화요일 날이겠죠. 화요일 날까지가 앞전에 갭이 있었던 자리를 딱 메우고 이제 마감이 된 케이스였는데 어저께 이제 하락이 나타난다 되면서 결국 현재 모습이 시장에서는 N자형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냐면 파동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고 1차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박스권 형태로 조정을 받았다 되고 그 다음에 3차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N자형 하락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시장에서 하락이 좀 더 이어지거나 아니면 행보하거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최소 시장에서 모멘텀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7월 달에 되기 전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반등 자체는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 앞전에 설명드렸다. 세기형의 그림을 만들고 나서 시장에서 굉장히 가파른 급등이 나타났었다는데 이때가 이제 미증시가 7% 가까운 하락을 했었던 그 시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변동성 지수가 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락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러다가 이제 30이라는 자리대를 살짝 건드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자리대가 공교롭게도 21선이 딱 처음으로 지지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21선 지지를 밟고 나서 어저께 상승을 하다가 윗골을 달고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모양상에서가 지금 N자형 5일선 쌍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양상으로는 40에서 45라는 선을 한 번 정도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가서 꺾이면은 시장에서 조정이 빨리 하락을 더 하고 끝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는 과정이 나온다면 지수 자체가 반등이 더딘 상태에서 서서히 흘러내리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S&P 지수 보도록 하죠. S&P 지수도 뭐 동일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까 유럽 증시가 약 54거리 동안 상승하면서 약 50%가 넘는 상승, 53% 정도 상승이었다고 했었는데 S&P 같은 경우는 54거리 동안 상승하는 동안에 약 44.5% 정도 상승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갭을 메우고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이제 어저께 추가적으로 하락을 크게 뽑았다 된다. 그러면 현재 21선이라는 자리대를 기준으로 볼 때 21선 라인대를 세 번째 확연하게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지지를 받는 자리대가 앞전에 이렇게 급락이 떨었던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았다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구간대의 매물을 또다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모멘텀이 있으면은 이 라인대를 회복하고 돌파가 가능하다가 되겠지만 현재는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단 자리대, 이 라인대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P도 N자형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해서 뭐 지금 자리대에서 추가 하락이 뭐 엄청나게 크다라기보다는 우선은 앞전에 박스권을 만들었던 상단 자리, 2차 상승이 나오기 전에 고가 라인대 정도, 그 라인대 정도에서 많이 빠져 이 정도에서 우선 한번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만 똑같은 건 뭐냐면 밑자리가 현재는 막혔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앞전의 고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반등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인데 사실 나스닥은 하락이 좀 들떨어진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1선을 깨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고가 맞고 떨어진 모습입니다. 사실 이 패턴이 앞전에도 말씀드릴 때 좀 불안한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앞전에 요 라인대에서 채널로 올라왔다 이거죠. 채널로 올라올 때 계속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 중간 조정이 없이 언택트를 중심에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채널에서가 마디 하나가 더 연결될 수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앞전에 고가 대비해서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대를 고가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저께 지지를 받은 자리 때는 2월 달에 고가에서 지지를 우선 받았다 되긴 하는데 이 라인대를 추가로 넘어가기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결국 하단에 이탈한다가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탈하게 될 경우는 나스닥이 하락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데 이 경우가 시장에서 그동안 끌고 갔었던 상장주라든지 미국의 시총 상위주들 이쪽에서의 조정폭이 더 커질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S&P라든지 뭐 독일의 닥스 지수라든지 이런 쪽은 하락이 떨어진다 했을 때 오히려 지지를 밟고 나중에 7월 달에 8월 달에 움직이는 좋은 그런 구조가 되긴 하는데 나스닥이 오히려 약간 더 위험한 모양을 만들었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언택트에 대한 솔리마가 완화가 될 때, 이 완화될 때 시장이 전체로 조정을 받을 거냐, 아니면 경기 민감 이쪽에서가 강세를 갈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어제 지수가 상승이 나왔을 때 경기 관련이 주로 상승을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1.4% 상승했고 대형이 특히 1.59% 대형을 중심으로 강세에 뛰었다 되는데 우선 자동차 쪽에서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도 역시 강세를 띠면서 2.4% 상승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화학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한 화학이 같이 강세에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이라든지 건설 같은 쪽도 시장 대비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된 모습이었고, 이제 언택이라든지 이제 필수 소비자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서는 상승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사실 어저께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이 흐름에서 다 바뀐다가 되면은 좋은데, 뭐 다시금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은, 근데 어저께 미증시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었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택트가 쉴 때 경기 민감이 강세를 띄면서 시장을 받쳐주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언택트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경기 민감도 같이 조정받는다 때는 결국 다 전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이제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국내 시총 1, 2위의 반도체 그 다음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모비스 이런 쪽에서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요. CJ라든지 KMW 같은 코스닥에서도 이제 일부 테마라든지 아니면 5G 이런 쪽도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SK이노베이션 역시 동반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쪽이 역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에서는 이제 SK가 가장 많이 매도가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공모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쏠린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SK가 그동안 선방향 많이 했다라는 측면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네이버라는 세트리오 언택트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대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동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 같은 통신이라든지 휴질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그다음에 세트로 헬스케어, 세트로 제약, 세트로 그룹주 전체적으로 동반 매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 뭐 레버리지 많이 샀다 의미가 없고.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현대차 비슷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한 IT 이쪽과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정유 쪽에서 동반 매수가 강했다. 그 외적으로는 LG화학도 동반 매수했었고요. 뭐 기아차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 매도 쪽에서는 뭐 인버스 의미 없고, 그다음에 휴지 쪽에서가 동반 매도, 그다음에 NH투자증권, 카카오, 세트리온, 넷마블, 그래서 언택트 관련된 인터넷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게임 이런 쪽에서가 동반 매도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자, 지수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볼 때 국내 이제 지수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제 어저께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은 상단 자리대를 돌파 안착까지 한 그림을 만들어 줬다 된다. 결국 이제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시장에서 앞전에 하락에서 갭으로 떨어졌던 2170포인트 전후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21세나 자리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전에 이 라인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살짝 이탈하자마자 회복했으면서 이 라인대 한번, 그리고 오늘이 되는데 이 라인대를 이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자리대 이탈하게 되면 지지라인으로서 박스권에서의 하단 자리로 움직였었던 2110포인트 이 라인이 중요하다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2110포인트를 지켜낸다 하더라도 유럽이라든지 미증시가 추가적인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는 마찬가지로 2110포인트 깰 가능성이 높아진다 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2060포인트 전후 박스권의 기본 마디폭이자 추세 라인대 지지 라인이 되기도 하고 중요 가격이 되기도 한다. 이 라인대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가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앞전의 저점이 2030을 깨냐 안 깨냐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 라인은 깨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서서히 흘러내리냐 가파르게 떨어지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권에서는 이제 앞전과 똑같이 2030포인트 이하가 내려오면 편하게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2060짜리대를 지켜지는지를 월말까지는 보면서 움직인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지수 잠깐 보도록 하죠. 근데 대형지수에서는 약간 그림이 제가 확대시켜 놓은 건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대형지수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코스피 내에서 주형지수와 소형지수는 21선을 아예 회복을 못한 상태로 아직까지 밑에서 놀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 대형지수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제한된 모습으로 저점이 높여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반대로 고점 역시도 서서히 높여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채널 패턴 비슷한 모습을 만들었다는데 공교롭게 어저께 역시 고가를 만든 자리가 앞전에 갭을 메우는 자리에서 그대로 어느 정도 고가를 만들었다 됩니다. 그러면 현재 채널 패턴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 현재 채널 패턴 하단 자리를 이탈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가 N자형 하락이 기본으로 떨어진다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역시 앞전에 저점 자리대를 깰 가능성은 아직까지 없다 보이는데 추가적인 약세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22세 역시 이탈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N자형 하락이 떨어진다 했을 때 어저께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을 설명드렸을 때 삼성전자의 비중만큼 현재는 언택트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수 하락은 방어할 수 있는데 문제가 같이 동반해서 떨어질 경우가 나타날 경우는 지수의 하락이 좀 셀 가능성도 높다 정도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나스닥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되돌림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나스닥은 상승 추세 라인 때 여기서 고가는 높아지면서 되돌림 맞는 케이스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라인 때 깨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긴 했는데 이 역시도 되돌림이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전에 시장에서 이 급락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면서 고가 대비 10% 정도의 급락이 이틀 만에 떨어졌는데 이때가 신용잔고가 6조 4천억까지 높아진 상태에서 신용잔고 물량이 급격하게 한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종목별로 강세 뛰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신용이 다시금 늘어나서 다시 신용잔고가 앞전에 고가 수준까지 만들었다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장에서 급격하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오히려 반등이 빠른데 시장에서 반등이 급격하게 나오지 않고 서서히 흘러내리는 경우가 될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은 신용 잔고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신용 물량이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윗자리가 더 나오기가 어렵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나스닥이 추세 라인 때 그 아까 봤었던 21선의 이탈한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는 코스닥 역시 조정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염두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모멘텀이라는 게 없다. 똑같은 내용이고 윈도우 드레싱 정도가 있는데 윈도우 드레싱은 사실 대형 지수 갖고 좀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라든지 중소형 갖고 윈도우 드레싱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7월달 실적 장세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 부분이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6월 달의 경제 지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앞전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셧다운을 했었고 그거를 완화시켰고 어느 정도 그나마 정상적으로 판매라든지 이런 걸 했다. 이런 시기가 6월 달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코로나란 부분과 현재 경제 활동은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에서의 판단인데 이 병행을 할 때 어느 정도 경제가 예전만큼의 회복을 보여줬는지 아닌지가 6월달 경제 지표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7월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느냐 이 역시도 어느 시즌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나오기 전까지가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수급 장세 변동성 완화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박스권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가 될 경우는 상단에 넘어갈 때와 2200까지 열린다 이 부분인데 오늘 현재 흐름 봤을 때는 이 라인대가 결국은 올라타긴 했는데 밑으로 떨어진다 되기 때문에 2110포인트 전후를 지켜줄 거냐가 중요한 거고 거기서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월말까지는 2060까지도 열어두셔야 된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이라는 언택트 대장주들 이쪽에서의 강세가 솔리마가 더 이어지느냐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 한다. 문제는 아까 봤듯이 나스닥에서의 신고가를 보였던 쪽이 다 언택이 중심으로 움직였었는데 그쪽에서 차익이 떨어질 때는 이쪽도 차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같이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완화가 될 경우는 경기 관련주가 반등이 나온다 또는 전체가 다 빠지는데 어저께 경기 관련인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장에서 오늘은 이쪽에서가 뭐 강하게 움직이지 못한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경기 관련 역시도 반등보다는 하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은 6월달 시장은 별로 할 것도 없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7월달 전략을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것이 7월달 증시가 차별화될 수 있냐 이게 경제 지표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와 차별화가 되느냐 중요한데 차별화가 되기 전에 미증시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바닥을 만들어준 확인 흐름을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차별화하기가 수월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될 때는 중국 증시 역시 중요하다 되는데 중국은 또 오늘과 내일 휴장이다가 되겠고요. 월말까지 역시 특별한 모멘텀은 없다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전략 짤 때는 경기 민감 섹터를 바텀 피싱 밑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는 전략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저께 아무래도 미증시나 유럽이 빠졌으니까 하락이 나오겠지만 어저께 상승분 정도 반납하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다만 문제는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보면서 좀 움직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차례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